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힐스톤 파이낸스 파트너스인가요? 둘 다 둘 다 동일합니다. 맞죠? 네. 파트너스의 홍덕현 이사님 오늘 와주셨습니다. 자, 박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시청자들께 해주세요. 네, 저는 2년 전부터 힐스톤 파트너스와 파이낸스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홍덕현 이사고요. 네. 이제 뭐 블록체인 쪽으로는 원래 개발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인수를 해주셔갖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뭐 기획이나 이런 걸 맡으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본래 저희 회사가 뭐 전통금융회사이지만 저는 전통금융맨은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개발, 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맡아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 어떤 코인을 만드셨는지도 이게 공개가 되는 건가요?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렵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네, 어쨌든 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네. 코인을 직접 만드셨던, 저희가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했던 코인을 만드시고 그거를 이제 회사에 파신 거죠? 다른 회사에? 외주를 받은 것도 있고. 외주를 받아서 외주를 받아서 다른 아. 암호화폐를 만들어준 것도 있고, 뭐 플랫폼, 뭐 디앱, 뭐 지갑 같은 것도 만들어준 것도 있고, 네. 뭐 거래소 있잖아요. 지금은 좀 유명한 거래소가 있지만 거기 코어 관련해서도 이제 17년도, 16년도에는 이제 없었거든요. 아예 솔리드 개발자들이. 그쵸,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개발자 출신은 아니지만 이제 그게 진짜 기획을 대단하신 맡아서 것 같아요. 그게 전공도 아닌데 네.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시는지. 뭐 주변 사람들이 좀 능력이 좋아갖고 이제 저야 그거를 조율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풀어놓는 그런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아유, 정말 겸손하시네요. 자, 알렉산더님 어서 오세요. 형님도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좀 다 알만한 뭐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라던가 실제 가상자산이라던가 많은 개발을 해오시고 프로젝트 디벨롭을 해오시고 지금도 이런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또 투자도 하시고 정말 다방면으로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사님 모시고 조금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도 많은 이 주제들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다룰 예정인가요? 오늘 일단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를 뭐 종목에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이제 뉴스나 이런 언론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한국의 특성상 한국어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크립토커런시를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외국이나 아니면 뭐 제가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한국에는 쟁글, 그다음에 뭐 코빗의 리서치 센터가 네. 굉장히 좋은데 네. 거기를 봐도 어떻게 내가 원하는 암호화폐 추천을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기술에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도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B2E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좀 세분화하고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방식도 알려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영시식 증명이라는 요즘 떠오르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조금 더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긴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저희 방송에서도 뭐 제가 정말 얕은 지식으로 조금씩 풀어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정말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 온체인 데이터가 도대체 뭐고 어디서 어떻게 보는 거고 또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암호화폐 이제 투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암호화폐 차트 분석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사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네. 이제 팩트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추측성으로 이런 그래프나 이제 뭐 시장성의 흐름을 그쵸.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은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데 사실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원래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 분산 이제 노드라고 얘기하는 곳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쌓이면서 그걸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원래 무결성 갖고 있고 뭐 투명성 갖고 있고 뭐 신뢰성 갖고 있다, 뭐 추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 사실 블록체인이 가진 특성인데 네. 그거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일어날 일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정확히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온체인 데이터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결성이고 두 번째는 투명성이고 세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 이건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계속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 네. 떨어져 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체인 데이터가 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은 그 자산 우리는 가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선행지표니 후행지표니 가격을 예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용도로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은 특정 자산에 대한 가격들로만 만든 데이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 자산들이 있고 뭐 이더리움 있고 비트코인 있고 폴리곤 있고 네. 뭐 옵티미즘 있고 이런 암호화폐들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수면 위로 나오게 된 계기가 네. 18년도 19년도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많이 알게 그때 암호화폐 약간 불모지라고 하면서 정보가 없는데 누군가는 이제 어떤 뭐 거래소에서 이런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곧 있으면 다 팔 거다 아니면 얘네가 이 암호화폐를 옮겼으니까 이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찌라시들이 엄청 네. 돌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얘기만 나와도 다 믿고 그렇구나 그럼 이거 사야 되겠다 그쵸. 막 해서 과거에 저희 회사 무지성 투자. 네, 무지성 투자 네. 저희 회사 사람들도 심지어 그때 투자를 할 때 그 이제 타코인 언급이긴 한데 네. 시아코인이랑 버지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아코인이 스토리지 코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걸 왜 샀냐라고 물어봤는데 합치면 뭐 시아버지라서 샀다. 이러한 정말 무지성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투자가 믿기 있어. 힘든 투자 방법이. 네, 부끄럽지만 저희 그 기술회사에서 그런 시아버지. 네, 와, 시아버지라서 시아버지. 네, 이렇게 나오고 오. 이제 정말 그런 식으로 막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그냥 무지성 투자를 하면서 그때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진짜 이런 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정 고래가 코인을 들고 있으니까 사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 좀 스캠 코인도 굉장히 많았고. 그쵸. 근데 이러한 게 불장에서는 어느 정도 오케이거든요. 다 오르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그쵸. 힘을 못 쓰거든요. 왜냐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네. 이때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온체인 데이터 분석인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그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이제 그 사토시가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이제 분산 원장의 원리를 이용을 한다라고 비트코인 백서에 적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곧 온체인 데이터거든요. 누구나 어떤 암호화폐가 움직일 때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그 네. 트랜잭션을 우리가 원하는 뭐 익스플로러 같은 것에 넣으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이 이제 타이중앙화 중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누구나 일반인도 맞아요.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특정 누구한테 그 이더리움을 보냈는데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중앙 데이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외부 지갑으로 옮길 때 뭐 우리가 트래블을 사용을 해서 그 업비트에서 바이낸스 쪽으로 옮긴다고 암호화폐를 쳤을 때 그때는 또 트랜잭션이 외부에서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분석을 할 때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또 채굴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생산을 하잖아요. 네. 이제 해시파워나 전기세를 내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지갑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채굴이 얼마큼 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채굴자들이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한순간에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크라켄이라든지 그쵸. 이런 거래소로 옮긴다라고 네. 하면 왜 옮기겠어요? 팔려고 옮기겠죠. 옮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곧 있으면 시장 가격이 붕괴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때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 갖고 표세에 베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관도 왜냐하면 개인의 자금은 좀 한정적일 수 있지만 정말 수백억, 수천억 원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쵸.
코인에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거래 주소가 그게 일론 머스크인지 뭐 로빈 후드인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어떤 누구누구가 코인을 얼마를 산다 혹은 살 거다 이런 게 우리는 온체인 데이터로 미리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뭐 자기 테슬라 주식을 더 사려고 해. 그래서 자기 그 주식 계좌에 돈을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넣어요. 그럼 우리는 그 1,000억 원을 넣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움직이네. 일론이면은 테슬라를 사겠네. 하면 우리가 미리 들어간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그 주식에서 사용하는 가격 차트 이외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우리 외 사람들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그들의 심리를 유추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보자. 약간 이런 용도로 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정확히 지금 이해를 하신 게 네. 이게 사실 그래프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프 분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확한 게 네. 뭐 특정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그 암호화폐에서 어떤 상품이 나왔다. 근데 그 상품이 토큰을 락업을 하는 상품이다라고 네. 했을 때 그 락업 물량이 시장에 풀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매수를 하기보다는 레버리지를 좀 사용을 해갖고 이제 국내에서는 물론 이제 선물 거래, 뭐 파생 상품 거래가 네. 안 되지만 사실 코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안 한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애초에 트래블러리 바이낸스랑 그쵸. 연결되어 있는 게 대부분 다 해외로 자산을 이동을 하는 이유가 해외에 있는 특정 암호화폐 뭐 페페코인에 미리 그쵸.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 거래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필터를 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이제 많은 자산을 한 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확신이 드는 정보에 있어서는 약간의 레버리지 좀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레버리지 좀 할 때는 강심장. 많이 하진 않고 네. 저는 사실 최대 만약에 제대로 많이 할 때는 네. 15배 이상 넘진 않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네. 작은 새가슴? 네네. 왜냐하면 이게 청산이라는 게 있고 왜냐면 저는 100배까지도 눌러봤어요. 큰 돈 아니지만 네. 그냥 해보고 싶잖아요. 네. 100배? 이거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네. 되는 걸까? 하고 한 번씩 눌렀다가 이번에도 한 번 싹 정리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온체인 데이터란 네. 여러분들 주식에서는 네. 없는 지표이고 우리가 개개인의 사고 파는 것 혹은 뭐 자산의 움직임 방향까지도 다 파악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도대체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저는 약간 차트 분석보다 온체인 데이터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이트의 이 인터페이스나 이런 UI UX가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보기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되게 깔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무래도 이제 익스플로어들이 다 뭐 탐색기라고 부르는 건데 다 막 이렇게 줄로 되어 있고 막 코드 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숫자 같은 거 떠 있고 일련번호 떠 있고 뭐 아이디 같은 거 떠 있고 이래서 네. 정말 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더스캔이 있는데 이더스캔이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NFT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익스플로어이고요. 그냥 구글에다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더스캔이라고 한글로 검색해 보시면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이 위에 보시면 저기 보이는 검색창 있잖아요. 검색창에다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특정 암호화폐에 이제 컨트랙트 주소를 넣는다든지 하면 그게 지금 그 암호화폐가 몇 명이 들고 있고 홀더 숫자도 나오고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스킴 코인을 거르는 방법을 여기서 또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사실 저희 부모님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셔서 네. 손해를 보시고 네. 근데 이제 또 자식 말은 잘 안 듣긴 하시는데 네. 손해를 보시고 또 주변 어른들도 많이 이제 제 그쵸. 친구의 지인 부모님들도 네. 많이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인 뭐 이제 좀 다단계를 낀 코인들이 많이 성행을 그쵸. 했었잖아요. 네네. 사실 이더 스캠만 알아도 이 사용법만 간단하게 알아도 그러한 스캠들을 다 피해갈 수가 있는 방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체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게 만약에 막 홍보를 할 때
뭐 삼성에서 만든 코인이다라고 옛날에 뭐 얘기도 나왔었고 대기업에서 만든 코인이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뭐 1000만 명이다, 그쵸. 뭐 100만 명이다 이러면서 정말 그 사기를 방조하는 말들로 이렇게 PPT를 만들고 사람들을 네. 선동을 했는데 그 암호화폐의 주소가 무조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근데 그게 무조건 이더 기반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ERC20 기반? 네 대부분 만들어서? 스캠 코인들은 99%가 ERC20 기반이고요. 아, 그나마 솔리디티인가요? 솔리디티는 그 구성을 하는 그 본질적인 이더의 언어. 네, 언어. 그걸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 토큰 개발이라고 하면 솔리디티로 음. 직접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이더 스캔 이외에도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뭐 폴리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파생적으로 개발을 할 때 솔리디티 본질적인 언어를 건드리고요. 아, 나머지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진짜 99% 이상의 암호화폐 스캠 코인들은 다 이거예요? 다 ERC20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그대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쭉 복사한 다음에 내 이제 새로운 개발창에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뭐 티커명 근데 바꾼다든지. 그렇게 그래서 들으면 생각보다 코인 개발하는 게 되게 쉬워 보여요. 15분 정도 걸려요. 그거밖에 안 걸려요? 네. 15분이요? 네. 그거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블로그 보면 다 합니다. 진짜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게 암호화폐 만드는 건데 대신 왜 어렵냐고 하면 네. 중간에 특정 컨트랙트를 넣어놔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솔리디티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암호화폐가 뭐 1억 개라고 쳤을 때 1억 개 네. 중에 9천만 개는 이제 락업이라는 걸 걸어갖고 시장에 못 나가게 그쵸, 하려면 그쵸. 그 락업의 기간과 네. 어느 지갑에다 설정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따로 코딩 한마디로 해놔야 코딩을 해서 네네네.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럼 컨트랙트 입력을 시켜놓고 나머지 1000만 개를 이제 생태계에다 뿌린다라고 했을 네. 때 그 생태계에 뿌릴 때 이름을 바꾸고 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한 작업들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기 좀 어렵지만 뭐 버닝 기능이라든지 버닝이라고 하면 이제 소각시키는 네.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기능들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커스텀을 어느 정도 하는 암호화폐인 거고 한마디로 우리가 그 빵틀이 있으면 그 빵틀에 눌러서 빡빡빡 찍어서 하는 게 요즘 막 그 웹페이지 만들 때 네. 랜딩 페이지 만들 때 다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 다르고 위치 다르고 어느 홈페이지는 공지사항이 있고 없고 그쵸. 회원가입 있고 없고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있대. 커스터마이징은 각자 이제 기술 재량껏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건데 그냥 기본 틀로 찍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정말 쉽습니다. 오.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딴 암호화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냥 재미로, 아, 재미로? 뭔가 상징적으로 저희 회사 사람 다 만들었습니다. 막 진짜요? 덕현 코인, 뭐 창의 코인, 뭐 필원 코인 이러면서 아, 만들어 재밌네요. 놓고 네. 또 영어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 NFT 발행도 정말 간단한 게 저희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오픈시에 올리면 되는 네, 거잖아요. 오픈시에 올리면 된다. 저희들끼리 네. 그 할 사진이 없어갖고 이제 저희들끼리 손잡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회사 사람들끼리 그 손잡고 있는 사진을 지금 오픈시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회사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부터 웃겼는데 네. 시아와 시아버지 코인을 매수하는 것부터 웃겼는데 네, NFT도 네, NFT 간단합니다. 네, 다 남자분들이시죠. 네, 다 남자입니다. 뭔가 네. 여성분이 계셨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뭔가 네. 이렇게 열정 넘치는 남성분들이 모이셔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코인 이더스캔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ERC 네. 기반으로 해서 주소를 치면은 얘가 진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ERC 기반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이제 우리가 종목을 정해야 되는데 뭐 폴리곤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앞에를 대부분 따면 나와요. 이더리움인데 이더 스캔이잖아요. 이제 사이트 보면 폴리스캔? 뭐 그때는 폴리곤 스캔. 폴리곤 네, 그냥 스캔. 뭐 폴리스캔이라고 쳐도 한국어로 검색해도 네. 얻어서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이면 네. 비트코인 뭐 트랜잭션 아니면 온체인 보는 법 아니면 비트코인 스캔 이렇게 해서 네. 끝에 내가 원하는 암호화폐 끝에 스캔을 붙이면 나오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게 네. 폴리곤은 이더 스캔이 안 나와요. 안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만든 이제 그 트랜잭션이랑 이더리움의 이제 본질이랑 폴리곤의 본질이랑 또 다르거든요. 일단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면 ERC20이 아닌 거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맞아요. 메인넷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솔라나라던가 레이어 1 애들은 네. 각자 자기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라 이건 거죠. 그렇죠. 네. 각자 이제 탐색기를 다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익스플로러 탐색기라고 하는데 거기 탐색기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코인마켓캡이라든지 아니면 코인게코라든지 네. 사이트 들어가서 대부분 암호화폐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때 코인을 정보를 누르면 이제 시장이 있을 거고 또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정보를 누르면 그 해당 사이트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서가 나오고 뭐 토큰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영어로 익스플로어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탐색기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클릭을 하면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 코인이 그 주장을 하는 그 자기들 메인넷에서 이제 스캔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탐색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탐색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스캔을 저희가 보는 것도 또 그것까지는 솔직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노력은 해라. 네, 코인 투자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느 이제 특정 암호화폐 뭐 옆에 철수네 어머니가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더라 했는데 그게 이더리움 기반이야. 근데 이더리움 기반인데 내가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정말 5분에서 10분만 검색해봐도 그쵸. 나와요. 네.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이하시 20 코인인데 홀더 수도 적고 요상해. 막 그 특정 1억 개 중에 막 9,999만 개가 특정 암호화폐 지갑에 있고 막 그런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홀더 수도 적고 이러면 대부분 스캠이거든요. 이제 그쵸.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ICO 네. 불법이잖아요, 국내에서. 그쵸. ICO를 합니다, 해놓고. 우리 암호화폐 줄 테니까 너 이더리움 보내줘. 아니면 너 그냥 돈 줘.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돈을 투자를 하게 만드는데. 프리셀처럼.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대부분 거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암호화폐들 중에도 이제 홀더 수는 적지만 진성으로 가는 거는 그 회사 정보로도 봐야 돼요. 회사에서 회사가 네. 근본이 있는 회사면. 근본 있는 회사면 예를 들어서 그 국내에 어떤 이제 특정 뭐 그 어떤 페이먼트 회사가 있는데 그 페이먼트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만들었어. 근데 그 정보가 너무 확실해요. 공식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네. 근데 그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데 이더스캔에는 이제 이게 막 정보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추측을 해야 되냐면 이제 코인이 많이 풀리지 않았다.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 활성화가 안 됐다. 이제 그럼 이제 뭐 대부분 콜드 월렛에 들어가 있다라고 네. 보면 되는데 저희는 대부분 핫 월렛에서 이제 활성화를 보는 거고 애초에 온체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온라인에 할 때 그 온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쵸. 만약에 콜드 월렛 뭐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던가 아니면 USB 뭐 레저 지갑 같은 거에 보관할 때 있잖아요. 그건 콜드 월렛이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요즘 바이낸스가 선두로 자신들의 이 암호화폐를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워낙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갖고 거래소가 움직일 때마다 그쵸. 베팅을 해서 돈을 네. 많이 벌어가니까 네. 본인들한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콜드 월렛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걸 이제 좀 늦게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2년 3년 전에 하신 분들은 많은 부를 쌓았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좀 늦은 배에 탄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암호화폐 시장은 뭐,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아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로도 가야 되고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 차트, 기술적 차트 분석에다가 온체인 데이터까지 누가 언제 어떻게 살고 얼마를 팔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이 삼합이 맞아 떨어지면 네. 주식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은 다 하는데 그럼에도 별로 그렇게 웃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무조건 다 성투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투자할 때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함께 배워보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더스캔만 알려드렸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 1 코인이라면은 그냥 해당 코인 뒤에 스캔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진짜 근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라.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사이트에는 근본이 없는 것처럼 나와. 근데 이거를 만든 기업 자체가 근본이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얘네가 열일하지 않고 있구나. 마케팅이 좀 그죠. 약하구나. 마케팅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네. 일부러 뭐 상장을 안 시키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량이 풀린다는 거는 가격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상장을 안 시키는데 상장을 안 시키는 상황에서는 굳이 온체인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정도까지 하는 기업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갖고 이미 그 문제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런 식의 지갑에 변동이 있고 뭐 홀더 수가 적고 이러면 그냥 걸어지면 됩니다. 네. 애초에 기업이 믿음직하면 그때는 이제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에 있어서 조금 그 덜어내고 가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판단을 좀 이렇게 할 때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스캠을 거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네. 확실합니다. 이거는 네 많이 확실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함께 지금 온체인 데이터 분석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콜드 월렛에 넘어가는 순간 데이터로는 저희가 인식이 안 되고 온체인,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데이터로 묶어서 보는 게 온체인인데 최근에는 추세 자체가 뭐 거래소들도 이거를 다 콜드 월렛으로 옮겨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뭐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뭐 스테이킹 상품 관련해서 또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볼 게 있나요? 스테이킹 상품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기 굉장히 좋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폴리곤이라는 암호화폐가 그 매틱이라고도 얘기하죠. 폴리곤이라는 암호화폐가 스테이킹 풀을 열었어요.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거래소에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네. 재단 자체에서 열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재단 자체에서 열었고 거래소에서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뭐 그거 우리가 해주잖아요. 스테이킹도 거래소마다.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중앙 지갑에서 모아서 하는 거고 디파이 네. 상품이긴 하지만 이제 좀 중앙 거래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우리가 투자 상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는 거고. 적금 들듯이 네, 은행 적금 들듯이. 같은 거죠. 네. 그거는. 네. 근데 그들도 그 이자를 어디서 땡겨오냐? 어디서? 이런 상품으로 이동을 시켜서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소에게 코인을 모아서 주면 네. 거래소가 그 코인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암호화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우리나라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다 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갖고 이제 지급 준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특정 뭐 FTX라든지 이러한 다른 이제 뭐 좀 망한 암호화폐 거래소들 보면 지급 준비율이 적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돈을 못 주니까 그쵸. 파산을 했는데 투자 보호가 안 되죠. 네, 네. 대부분의 좀 건강한 거래소들은 이렇게 해서 베팅을 좀 안 합니다. 투자자의 돈으로 베팅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이자를 못 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베팅을 당연히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은 돈 갖고 뭔가 이제 이자 농사를 지어야 그걸 해도 되니까 그래도 되는군요. 저는 거래소들이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원래는 안 됩니다. 네, 들었던 네. 것 같은데 원래는 안 되는데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거래소들은 다 안 하죠. 근데 그 다른 거래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차익을 실현을 하고 밖에서는 7%인데 여기서는 10% 준다라고 하는 이유가 완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 10%를 이자를 주려면 더 좀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어려운 상품에 투자를 하고 불확실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네. 우리가 아무튼 그렇게 거래소에서 투자를 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조금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단이 망하는 경우는 크게 없거든요. 특히 이제 폴리곤 같은 이제 건강한 그쵸. 암호화폐 네. 거래소 그 암호화폐가 재단이 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재단에서 애초에 로드맵을 보면 이때쯤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거고 이때쯤 락업 해제를 할 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진짜 다 잘 이행하고 있어요? 이행을 못하면 상장 폐지 요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대신 이제 원래 버전 2를 이번에 낼 건데 버전 1.5 이렇게 해서 조금 로드맵이 변경되기도 하고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상하이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가 밀렸었잖아요. 그쵸. 결국 하긴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재단마다 성향이 다르는데 뭐 폴리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폴리곤에서 이제 스테이킹 상품을 열었습니다. 근데 스테이킹 상품을 열면 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 예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예금 상품을 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여기다 넣으세요 네. 라고 하면 이자를 얼마 줄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쵸. 은행에서 똑같이 재단에서 여러분 우리 스테이킹 상품을 열었는데 1년 동안 뭐 2년 동안 락업을 할 거예요. 당신들이 주는 암호화폐를 우리 그럼 그 당신이 맡긴 암호화폐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줄게요. 폴리곤이라든지 다른 암호화폐로 지급을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이 락업이 걸린다는 거는 이 스테이킹 한다는 거는 이 암호화폐가 거래소로 갈 때는 가격이 또 하락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암호화폐 뭐 폴리곤 1000만 개 갑자기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걸 팔려고 거래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중앙 지갑에서 이제 폴리곤 재단이 얘기한 지갑 컨트랙트를 또 뜨잖아요. 여기다 입금을 하세요라고 그 지갑을 이더스캔이나 폴리곤 스캔에 검색을 하면 그 지갑이 어떻게 이동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갑에 갑자기 1000만 개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그 1000만 개가 시장이 풀리지 않고 막 이제 묶인다는 거잖아요. 그때 코인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는 과거 사례를 다 이제 가져와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이제 폴리곤 재단에서 얘기한 스테이킹 지갑에 입금이 되고 5분 정도 있다가 가격이 바로바로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당분간 안 풀리겠구나. 그럼 이 암호화폐는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지금 더 강한 거구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가격이 막 3% 5%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코인마다 발행량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더처럼 무제한 발행인 코인들은 네. 일부 물량이 스테이킹에 묶인다고 해서 이게 뭐 인플레나 디플레를 불러일으킬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네. 묶여 있는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가 딱 잘려 있기 때문에 네. 뭐 10%가 묶였다. 그럼 가격 상승이 맞는데 가격이 무제한으로 뭐 코인 발행이 되는 것들은 스테이킹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격 호재? 희소성까지 연결되나요? 일단 충분히 희소성이 있는 게 음. 발행을 또 재단에서 함부로 못 하거든요. 발행을 그 막 매일매일 발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묶여 있고 그 뭐 토큰 이코노피를 보시면 이제 백서마다 어떻게 쓸지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재단에서 우리 뭐 1억 개 중에 이제 또 1,000만 개를 발행해버려서 그럼 이제 팔아버린다라고 하면 생태계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행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은 이제 갖고 오기 때문에 솔라나도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가 이렇게 발행을 무제한으로 하면서 갑자기 토큰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가격이 10분의 1, 뭐 이렇게 20분의 1 이렇게 토막이 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쉽사리 잘 못합니다. 오히려 뭐 BNB 체인 같은 경우는 소각을 시키면서 그쵸, 가격 상승의 오히려. 호재를 네네네. 갖고 오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쉽사리 잘 함부로 발행을 못 하는데 이게 또 이미 풀려 있는 물량이 거래소로 가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뭐 새롭게 물량을 풀었는데 그 물량이 거래소로 움직이진 대부분 않거든요. 생태계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으로 준다든지 그쵸. 아니면 뭐 대부분의 뭐 자기들이 디앱에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네. 뭐 가스비로 쓴다든지 이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되고 대신 갑자기 이제 뭐 내가 잘 알지 못한 유명하지 않은 코인이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의를 좀 이제 그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네. 대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주려는 영향을 뭐 암호화폐 발행한다던가 이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 소각을 오히려 시키면서 작업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좀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이더스캔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어떤 방법을 배웠는데 네. 이걸 우리가 투자 방면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투자 방면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정확히 내가 원하는 암호화폐를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는 알고 가자거든요.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뭐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그 주식 분석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뭐 나이스라든지 뭐 다트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서 보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유료로 신용평가 보고서를 받아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료로 이제 정보를 잘 서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드를 알고 뭐를 하다 보니까 무료 정보로만 해도 충분히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보고서를 당연히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분석하는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제3자가 분석하는 경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그 여러 가지 그쵸. 의견을 종합해서 네.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 거고 네. 그럼 저희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자산을 불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이 어떻게 서치하냐라고 이제 많이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익스플로어를 보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뭐 메살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우리 암호화폐를 뭐 크립토 컨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유료 정보를 받아보는 방향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유료 정보를 받아볼 때는 잘 몰라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국내로 이제 최대한 한국어로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모르겠다 싶으면 영어로 조금씩 검색을 해보시는 방향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특정 암호화폐에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냐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때 트레이딩을 이제 차트 분석도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온체인 분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서로 방점을 두면서 같이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 익스플로어에서 아까 검색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어려우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서 나올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이제 PPT로 보시다시피 토큰을 직접적으로 내가 분석하는 익스플로어는 뭐 온체인 데이터가 기록된 각종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식별을 해야 되는 거고 장점은 무료이고요. 일단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네. 기본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컨트랙트 정보라든지 아니면 홀더 수가 몇 명인다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쵸. 이거는 숫자고 이거는 뭐 알파벳이고. 코드고 알파벳이고 숫자가 있고 뭐 있고 뭐 그쵸. 너무 어렵다라고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계라든지 시각화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뭐 우리 어머니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 이거 좀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보내주고 싶어요. 뭐 어머니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면 어머니도 못 모르거든요. 알아보시죠. 네,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각화하려면 또 내가 해야 돼요. 음. 그게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익스플로러 검색을 어느 정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반드시 네.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우리가 얘기한 그 특정 리서치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유료로 볼 수 있는 뭐 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를 유료로 다운받아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그렇게 있죠. 보기가 쉽다. 근데 단점은 무료다. 유료가 유료다. 아니다.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보고서는 누군가가 보고서를 이렇게 리서치를 한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곤이 스테이킹 풀을 열었다. 근데 그 스테이킹 풀에 돈이 쌓이는 걸 보고 내가 빠르게 그 매수, 롱 베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암호화폐 현물 자산을 많이 취득을 하고 싶다.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래서 단타를 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온체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특정 암호화폐 이동을 하면 이제 트랜잭션이 쭉 뜨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노드로 쌓일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때 이미 그 분석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매수를 해서 가격이 금방 쭉 오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랐으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르기 전에 미리 그 컨트랙트를 보고 1분 전에 뭐 30초 전에 컨트랙트가 뜨면 바로 나오거든요. 옆에 네. 실시간으로. 그러면 그때 빠르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왜냐하면 조금 오를 때 오르고 나서 투자를 하면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에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온체인 데이터는 전업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캠을 어느 정도 거르는 방식의 이러한 활용을 네. 해야 되는 거고 온체인 분석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방향이고요. 이제 그리고 뭐 두 번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보이죠? 메사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이 메사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리서치 관련된 정보가 많이 나오고 물론 영문이고 이게 어떻게 뭐 그 이런 리서치 사이트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좀 읽어 보시면서 그쵸. 천천히 나름 보시면 보고서를 그래프로 해서 잘 만들어줘요. 맞아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탐색기나 이제 뭐 익스플로러에서 보는 그러한 어려운 정보들을 네. 보기 쉽게 이제 여기서 그래프화시켜서. 그래프화 시켜갖고 네.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영문 번역하기 어려운 뭐 크롬으로 열어갖고 번역하기 하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조금 보면 되고 일단 무료 계정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또 우리가 암호화폐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국내 기사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출처 보면 메사리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프 출처 네. 이런 메사리가 많아갖고 그거를 또 이 메사리에서 나온 걸 보고 또 기자분들이 또 분석을 해주시고 기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서처들 분들이 그걸 갖고 또 분석을 해서 한국어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이게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느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일찍 이 사이트에서 보면 누구보다 조금 정보를 빨리 네. 항바리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심각한 이슈들 뭐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그 CS에서 뭐 승소했다던가 이런 그 그레드스케일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빨리 보면서 뭔가 자신이 뭐 코인 방송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리서치를 해서 블로그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실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메사리나 크립토컨트 대표적으로 좀 해외에서는 이렇게 두 개 볼 수 있을 것 같고 메사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또 월별로 위클리로 보고서 한 나와요. PDF 형태로 잘 정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에서는 코빗의 리서치 센터라던가 혹은 쟁글 같은 사이트 통해서 국문 버전도 받아볼 수 있다. 왜냐면 메사리나 크립토컨트 이런 데서는 국내 코인들 위주로 분석은 안 해주기 때문에 그쵸. 조금 국내 코인들이 궁금하다, 국내 데이터가 궁금하다 하시면은 또 국내 리서치 센터들의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증권사 리포트 확인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증권사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이런 리포트를 쓰는 게 다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는 거다. 주식에서는 재무제표 보고 리포트 쓰듯이 우리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서 리포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직접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운용사들이나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리포트를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